자, 안녕하세요. 1단원 2장 일제의 수탈 정책과 한국인의 삶 3절 전시 통제 경제와 수탈의 강화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목 옆에 1930년대부터 1940년대의 경제 수탈 이렇게 메모해 봅시다. 자, 일제는 1931년부터 45년까지 침략 전쟁을 수행을 하죠. 이때 전쟁 시기에 한국에 대해서 통제 경제 정책 그리고 수탈을 더욱더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 시기에 일제의 경제 수탈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문 학습 내용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제의 전시 통제 경제와 병참 기지화 정책. 전시 통제 경제 구축. 자, 일제가 중일 전쟁을 도발을 합니다. 요전에 메모를 해 두셔야 될 게 1931년에 이미 만주사변을 일으킨 바 있죠. 자, 근데 중국 본토를 본격적으로 침략하는 중일전쟁 이때부터 전시 통제 경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자, 이때 한국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제 경제 체제로 재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정책들을 우리가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후방에서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을 공급해주는 기지, 이것이 병참 기지인데요. 우리 한반도를, 한국을 병참 기지로 만드는 정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목적부터 보시면요. 한국을 대륙 침략에 필요한, 여기서 대륙은 이제 중국이죠. 중국 침략에 필요한 군수 물자를 공급하는 병참 기지로 삼고자 했고요. 자, 내용을 보시면 한국의 공업 구조를 군수산업 위주로 재편하게 됩니다. 여기서 군수산업은 군대에서 필요한 모든 물자를 이제 생산하는 것을 군수산업이라고 하죠. 전쟁 물자를 제조하는 주로 금속, 기계, 화학 공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본인 독점 자본이 군수산업 중심의 공업화를 주도하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군수산업에 치중한 결과 한국 내에서는 소비재 산업이 위축이 되고요. 군수산업에 진출하지 못한 한국인 공장은 폐쇄되거나 원자재 부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자원과 식량의 수탈이 이제 심화되는데요. 자, 일제가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여기 2번에 국가총동원법 필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자원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국가총동원법이 되겠습니다. 자, 전쟁에 필요한 자원을 수탈하는 거죠. 자, 특히 지하 자원을 수탈하고요. 금속 제품을 강제 공출해 갑니다. 여기서 공출은 그냥 강제로 가져가는 게 공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식량을 수탈해 가는데 산미 증식 계획, 쌀의 생산량을 늘리는 계획을 다시 한번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산한 쌀을 공출제 다 빼앗아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국인들이 이제 필요한 식량들은 모두 다 배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됨으로써 한국인의 식량 사정은 더욱더 악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강제 저축, 국방 헌금을 강요하게 되죠. 자, 우리 교과서 자료 국가총동원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8년 중일전쟁 직후에 발표가 됐죠. 제1조에 보시면 전시에 필요한 물자, 여기서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통제한다, 운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은 필요에 따라 제국의 신민, 여기서 한국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인들을 징용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8조에 보시면 물자를 일제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자, 이러한 법령을 국가총동원법이라고 한다. 요거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고요. 자, 옆에 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제목은 전시 통제 경제와 수탈의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한 가지 주제를 더 살펴봅니다. 이 당시에 해외로 이주한 한국인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분들의 삶을 지역별로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4개 칸으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먼저 첫 번째 만주 지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주는 한국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이죠. 한반도와.
그래서 대부분 농사 지을 땅을 찾아서 이주한 농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한국인 사회를 형성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명동촌이라든가 용정 이런 지역들이 모두 다 자연스럽게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이 됐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항일 무장 투쟁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만주사변 이후에 일제가 농업 이민을 장려하게 됩니다. 만주사변은 1931년이죠. 자, 그리고 일본을 보시면 초기에 이제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주로 이제 생활이 어려워서 이주를 한 사람들이고요. 대부분 저임금 노동자로 일본에서 차별과 멸시의 대상으로 많은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가 1923년 일본의 관동 지역, 간토 지역이 대지진이 일어나는데요. 이 지진이 일어났던 시기에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학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거를 관동 대학살이라고도 합니다. 자, 1923년 사건이고요. 그리고 1930, 40년대에 일제가 전쟁, 침략 전쟁을 수행했던 시기에는 전시 동원 체제로 돌입이 되면서 이때 강제 동원되었던 사람들의 이주가 급증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그 일본으로 갔던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고 주로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셨던 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해주와 중앙아시아 지역입니다. 여기서 연해주 지역은 러시아 영토죠. 현재 19세기 중반 러시아 정부가 이 극동 지역 개발을 위해서 한국인들의 이주를 장려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러시아 영토였던 연해주 지역에 이주했던 사람들이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자연스럽게 독립운동의 주요 근거지가 됩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한국인 마을인 신안촌이 독립운동 기지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1930년대에 소련 정부가 일본과 내통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한국인들이 일본과 내통해서 이 소련을 괴롭힐 수 있다. 뭐 이러한 그 음모론에 가까운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돌게 되면서 소련 정부가 연해주 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강제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자, 이거는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고요. 강제 이주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한국인들이 또 죽거나 살해되는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앙아시아로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었던 한국인들은 오늘날까지 고려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러시아어로는 까레이스키라고 하죠. 러시아에서도 가장 잘 사는 소수민족으로서 러시아에서 자리 잡고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고려인 사회가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주 지역입니다. 미주는 뭐 미국을 포함한 아메리카 대륙 지역인데 우리 한국인들이 처음으로 합법적인 노동 이민이 시작된 지역이 하와이입니다. 이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 미국 사회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와이에 이주했던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 이제 남성 노동자들이 이주를 했는데 고향에 있는 한국 여성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사진 결혼이 성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사진 한 장 보고 하와이에 여성들이 가서 거기서 이제 남성분들을 만나서 결혼하는 그런 이른바 사진 결혼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와이에서 이제 정착을 성공했던 한국인들이 미국 서부 지역, 뭐 로스앤젤레스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본토에 상륙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인 사회가 형성이 됐고요. 여기에 이제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안창호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인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국내에서의 독립운동과 연계해서 미국 사회에서도 한국인들의 독립운동이 전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멕시코로 노동 이주를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분들도 역시 멕시코의 농장에서 거의 노예 생활에 가까운 그런 노동에 시달리면서 한국인 사회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해외로 이주한 한국인의 삶, 이렇게 해서 지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이주한
지역이 바로 만주 지역이죠. 만주 지역은 1945년에 약 216만 명이 거주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이 1945년 해방 당시에 210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연해주에 거주하고 계셨던 분들은 1937년에 강제 이주를 당한다고 했죠. 이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같은 요 지역이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인데 요 지역에 고려인 사회를 형성하면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지역 그리고 멕시코 지역 이렇게 해서 한인 사회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1930, 40년대 일제는 전시통제 경제와 병참기지화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원과 식량의 수탈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때 이제 중요한 발표된 법령이 국가총동원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제시대에 해외 이주한 한국인들의 삶. 그래서 총 4개의 지역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만주, 일본, 연해주 및 중앙아시아, 미주 지역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